아무리 많은 인력을 동원해도 그것은 넘어설 수 없는 장애였다. 조선조에 들어 운하공사는 다시 의욕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안반의 벽을 넘어설 순 없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이 공사의 최대 난코스 지점입니다. 이 말안장처럼 높다고 해서 안부라고도 하는데요. 이 해발 고도가 28m나 됩니다. 이런 곳에 수로를 뚫으려면 이 지대가 높은 만큼 더 깊이 파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일대가 이 전체가 안반지대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화약으로 발파를 해서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당시로선 화약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약 제조 기술은 국가 기밀 사항이었고 또 그것은 군사용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저쪽에 이 봉우리가 좀 보이시죠? 저 봉우리도 이 공사로 인해서 생긴 봉우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신터리봉이라고 합니다. 공사를 마친 인부들이 그곳에서 신에 묻은 흙을 털었다고 해서 생긴 것이 바로 이 봉우리라는 것입니다. 운하를 뚫긴 뚫어야겠는데 아무리 많은 인력을 동원해도 공사는 진척이 되지 않고 참으로 갑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종 때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게 됩니다. 경상남도 진주의 외딴 골짜기. 진양 하씨 종친들이 모여 시제를 지내고 있다. 이 제사의 주인공은 하륜. 그는 조선의 개국공신이며 태종의 오른팔이었다. 자, 그 중국에서 온 빗돌입니다. 돌 자체가. 예. 네. 태종대왕 때 저 중국에서 이 빗돌이 두 개가 들어왔다는데 하나는 여기 오고 하나는 함흥을 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 태조 이성계. 예, 이성계 어른한테 그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애써 구한 비석을 선뜻 내줄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하륜. 그는 건국의 기틀을 잡았고 특히 조운의 편의를 들어 한양 천도를 관철시켰다. 할아버지께서는 조세를 운반하려면은 그리고 안흥량으로 인해 조운의 문제가 생기자 운하공사에 뛰어들었다. 굳어서 팔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천문과 지리에 능했던 그는 마침내 독창적인 방식을 고안했다. 축제 저수, 제방을 쌓아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골짜기 어디에 저수지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하에 이용했을까? 안부 안쪽의 한 골짜기. 바위 사이로 제법 센 물줄기가 흐른다. 그리고 그 전방, 꽤 높은 뚝이 발견된다. 골짜기 안을 따라 계속되는 뚝. 높이는 1.5m, 폭은 2m를 넘는다. 뚝은 둥근 모양으로 수로 안쪽을 막고 있다. 다만 한가운데가 터져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원래 막혀있던 것이다. 제방 위쪽은 물이 얕은데 안쪽은 상당하게 깊다. 전에는 이 뚝이 이렇게 그 연결이 돼 있던 게 뚝이 이제 그 유실되면서 물이 이제 갑자기 이쪽으로 치우쳐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이 저 유심 방향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상당히 좀 깊어지고 그렇게 지금 돼서 이제 자연적으로 수로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약간 막혀 있었다. 예, 전에는 저게 좀 막혀 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요 형상으로 보면. 이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 제방 위에는 많은 돌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옆으로 허물어져 있는 형상도 이것이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임을 말해준다.
예, 그거는 차 조금 안. 맞나요? 요거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가 들은 걸로도 있었어요. 또 굉장히 오래됐겠군요. 그럼 아유. 이게 높이가 얼마나 그때는 됐어요? 요 높이가 조금 높았는데 지금은 물로 깨끗해서 여기 물이 많이 나게 물로 깨끗해서 조금 얕아진 것 같아요. 요 바닥도 좀 올라가고. 예, 바닥도 좀 올라. 이 둥근 제방 안에 물이 공급된다면 저수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똑같은 형태의 둑이 또 있었다. 여기가 이게 제방 뚝이었는데, 요거요? 예, 여기 제방 뚝인데, 언뜻 보면 넓은 논두렁처럼 보이는 모습. 그러나 원래 여기가 굉장히 깊었었어요. 깊었었는데, 이 산사태로 인해서 이게 좀 메꿔졌어요. 그래서 요 아래는 우선 여기도 조금 메꿔졌지만 여기는 우선 뚝 떨어졌잖아요. 네. 안쪽으론 제방의 모습이 선명하다. 이제 토사가 먼저 저 위에 뚝하고 비슷한 뚝이 됐어요. 그거하고 비슷했다고요? 예, 옛날 봐도 그대로 그게 뚝이 그렇게 돼 있던. 첫 번째 뚝까지 거리는 70m, 해발 고도는 1.5m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아래와 위 두 뚝 사이 경사진 갈대밭은 물로 채워질 수 있었을 것이다. 기록에 보면은 저수지가 남측에 3개, 북측에 2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5개의 저수지를 이렇게 통과하는 착통하는 데 있어서 6번씩 전제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분명 이 저수지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형에 지금 상당히 양쪽에 평평한 그런 지역을 깊이 불착을 해가지고 만드는 지역이 돼가지고 저면에 암이 나올 때마다 높이를 전부 일률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서 암만의 높이라든지 이 인력으로 팔 수 있는 심도를 한 3군데 정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못, 곧 물을 담을 수 있는 저수지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계단으로 해서 배가 계단 저수지 내에서만 움직여서 전제를 옮겨 실는 거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인 모습과 이용 방식은 과연 어떠했을까? 정밀측량한 결과와 기록을 토대로 당시 설치됐다는 수로의 도면을 그려보기로 했다. 5개의 저수지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것은 현재 지형과 일치했다. 이렇게 일치가 하고 있습니다. 영조 측의 한 1척의 지금 현 단위 기준이 32.21cm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때 기록을 환산해가지고 이 평면도상에 그대로 구간을 갖다가 표시를 했더니 아주 완전히 일치가 됐습니다. 횡단면도를 그리자 나타나는 계단형의 저수지들. 이렇게 안부 안에 6개의 둑을 쌓고 수위가 서로 다른 저수지를 만들었던 것이다. 안반지대가 아닌 첫 번째 저수지까지는 250석을 실은 평저선이 들어오고 거기서 두 번째 저수지 안에 있는